또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객체 선택 및 편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윈도우를 선택하는 거고요. 윈도우는 이게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윈도우를 이렇게 크게 다 잡아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윈도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차 선택이 있는데, 이런 객체가 있으면 이걸 선택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걸치기 선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교차 선택은 요 걸치기만 되면 윈도우처럼 전체를 다 선택해주지 않더라도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객체를 선택할 일이 도면 그리는 도중에 굉장히 이 객체를 선택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객체 선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윈도우 선택을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체 선택을 해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어느 게 더 이 객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교체 선택을 이용하면 윈도우 선택보다 빠르게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보다 쉽게 도면을 빠른 시간에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객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마우스로 드래깅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선택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깅을 해서 윈도우로 요 영역만 지정을 해주면 요 영역에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된다는 거를, 이런 부분도 선택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완전히 원이 이 윈도우 마우스 드래깅 창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거죠. 선택이 된 경우에는 마우스가 이렇게 이 선택된 객체가 그리핑 상태가 파란 이런 그립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직접 우리가 도면 실습 시간에 선택을 해봄으로써 그리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이 된 부분만 파랗게 이렇게 그립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립이 5개의 점이 찍히게 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원점인 중심점과 4분점 4개가 찍혀 5개의 점이 그리핑 상태로 표시가 돼 있어야 객체 선택이 완료됐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된 문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거를 다 선택해 주려면 윈도우로 여기를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면 다 그리핑이 되겠죠. 이 부분만 그리핑이 됐기 때문에 요거와 벗어나는 부분은 객체로 선택이 안 된 거를 본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선택의 경우에는 윈도우 선택의 경우는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깅을 하는 것이 윈도우 선택이고요. 객체 선택, 교차 선택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우스를 여기서 이렇게 드래깅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 이 시작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가 윈도우 선택과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아까 윈도우 선택에서는 선택되는 면이 이런 식으로 하늘색과 회색이 섞인 면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게 표시가 된다면 교차 선택에서는 녹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면이 표시가 됩니다. 객체 선택은 다른 말로는 걸치기 선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걸치기 선택이 더 촌스럽지만 더 교차 선택을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설명하는 이 설명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쳐져 있기만 하면 윈도우 선택은 이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걸쳐지기만 한 데는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 선택을 이용하면 굉장히 적은 영역만 선택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선택을 완료하려면 이 객체 선택 방법 중에 교차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어떻게든 사용하는데 유용하신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객체 선택하는 방법이 Shift 키를 누르고 잘못 선택한 객체를 클릭하면 선택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선택을 해서 다 선택이 안 됐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그러니까 Shift 키는 이렇게 생겼죠. 플러스 객체. 그러면 객체 선택 안 된 부분이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옵션에서 Shift 키를 선택해서 선택의 추가 2를 선택 모드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Shift 키를 사용해서 하도록 돼 있어. 이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은 마우스 3번 버튼 누르고 옵션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대화창이 뜨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이제. 예. 그래서 옵션 중에 네, 이 선택사항을 클릭해서 Shift 옵션에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에 추가하는 거가 이 네모 안에 이렇게 박스가 클릭이 돼 있으면 Shift 키를 이용해서 잘못 선택된 부분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도 원하는 것 이외에 선택이 안 된 객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더 추가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객체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 윈도우 선택과 객체 선택, 교차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차 선택은 걸치기 선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립 편집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그립은 뭐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핑하다, 잡다 이런 뜻인데 그립 편집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편집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엔티티 그립이라고 해서 엔티티가 한국말로는 객체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객체가 쓰일 수 있는데 엔티티 그립은 객체를 그립한다는 뜻이죠. 원을 이렇게 그립하게 되면 원을 선택해 주게 되면 객체를 그럼 네 가지 점이 그리핑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원의 원점 하나 그리고 4분점 4개가 선택되죠. 그래서 원의 4분점 4개 중에 한 점을 가지고 이 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깅, 그러니까 마우스로 선택해서 끌고 가는 걸 드래깅이라고 그러죠. 객체를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를 갖고 이쪽 방향으로 드래깅을 시키게 되면 원이 신축되는데 드래깅 시킨 만큼 원이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근처점이나 교차점 같은 거 옆에 있는 선까지 접선을 시키려고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 부분의 교차점에 도달할 때까지 원을 확대시키면 원을 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핑을 쓴 이유가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선을 이쪽으로 끌고 가면서 확대시켜서 접하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게 매그니파이가 되는 엔티티를 잡고 신축하는 기능. 신축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확대시키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 이 엔티티 그립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엔티티 그립 명령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스케일이나 확대 값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대되는 값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선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거기 바로 접하게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계산, 번거로운 계산이나 스케일 확대나 축소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을 이렇게 신축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잡고 이 안쪽 원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이 이렇게 축소도 되겠죠. 원에서 엔티티 그립을 하는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직사각형을 그리핑해서 편집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점을 이렇게 직사각형은 점 4개가 이렇게 그립이 되죠. 한번 객체를 선택하면 그럼 요 점을 선택을 해서 요 점을 갖고 이렇게 드래깅해서 일로 안쪽으로 끌고 가면 4분점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각형이 찌그러지게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을 이런 부분을 스트레칭 또는 신축이라고 얘기하는데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신장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거의 약자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시키실 곳에 마우스를 드래깅해서 직사각형을 그리핑 편집하는 기능의 다른 예를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신축하는 거가 편리하게 우리가 전문가 과정으로 좀 익숙해지면 오토캐드를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스케일을 쓰거나 아니면 폴리선을 편집해서 다시 그리거나 하는 거 없이 그립되어 있는 그리핑만 이용하게 되면 객체 형상을 자유롭게 편집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3강이랑 14강이 끝난 후에 15강부터는 또 도면을 그릴 텐데요. 이 도면을 그리는 시간에 또 신축하는 거를 예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가 저 혼자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직접 열어서 신축하는 거 그리핑 명령에서 원을 편집하거나 원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킨다든지 신축 명령을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배웠다면 이 오토캐드를 직접 실행을 시키셔서요. 이 사각형을 그리시거나 원을 그리신 후에 똑같이 저와 같이 그 원의 4분점 중에 한 부분을 그리핑하고 드래깅해서 클리킹하고 드래깅해서 원을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을 직접 실행해 보신다든지 그립 편집 명령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모서리 한쪽 부분을 신축시키는 이러한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이게 그리핑하는 거고 이게 그립 편집하는 모양이구나. 또 요 전에 말씀드렸던 윈도우 선택 과정에 있어서 걸치기 선택이라든지 교차 선택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윈도우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실행을 시키면서 실습을 직접 해보셔야 더 명령어를 영어 문법에 해당되는 CAD 기초의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쉽게 익히시는데 더 빨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이번엔 직선을 편집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이 3점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중간점 3개가 그리핑이 되죠. 3개의 이 그립 편집 명령 상태가 되게 되면 원하는 점은 이 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직선이 길어져요. 직선의 길이를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직선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좀 더 연장이 돼야 되겠으면 이 부분을 신축시켜 가지고 그리핑 해 가지고 객체 선택해서 신축시키면 원하는 위치까지 근처까지 여기 근처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근처점까지 이렇게 직선을 연장해서 신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원과 직선 사각형 이외에 직선도 신축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축 명령이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 시 나타나는 대화창의 옵션 메뉴 중에 선택사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그립의 색상이나 내용 등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마우스 옵션 명령 좀 전에 나타났다는 옵션 명령이죠.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하면 이 옵션 명령이 나오면 선택사항을 클릭하면 아까 Shift를 눌러서 추가한다든지 또는 이 그립의 크기도 변화시켜서 이 부분을 키우면 그립이 좀 더 커집니다. 그립 파란색도 다른 색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이 메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축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간단한 예였고요. 이 신축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를 키인 하신 후에 엔터를 클릭하시면 신축 명령 입력 상태가 되는데요. 메뉴 막대에서 수정 신축으로 들어간다든지 도구 막대에서 수정으로 들어간다든지 리본에서 홈 수정 신축으로도 이 신축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를 키인하고 엔터 클릭하신 후에 순서대로 신축할 객체를 걸치기 선택으로 클릭하여 선택하시고요. 엔터를 클릭하며 선택을 종료시키면 신축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 상태가 되겠습니다. 걸치기 선택을 이런 식으로 걸치기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깅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선택하는 영역이 녹색으로 된다 그랬고요. 아까 윈도우 선택은 파란색이랑 회색이 섞인 약간 짙은 회색깔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걸치기 선택을 이렇게 하면 요게 폴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선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걸치기 선택으로 객체 선택을 완료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 명령으로 5개 모서리를 분해한 후 객체를 선택하시는 건 물론이죠. 분해 명령은 제가 도면 그릴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익스플로드라는 거를 명령을 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선이 이렇게 분해가 근데 5개의 선이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요 선만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이 요 2개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선 하나에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중간점 그립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선 2개가 선택이 완벽하게 됐다면 이 선에는 그립이 6개의 그립이 5개의 그립이 생기겠죠. 여기는 교차하는 점까지 이 안에는 2점이 더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객체 선택을 완료시킬 수 있다. 객체를 신축시킬 수 있는 신축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가 딱 된 상황이죠. 기준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정해서 이쪽으로 객체를 드래깅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이 오각형 예쁘게 생긴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다각형이 신축돼서 원하는 위치만큼 마우스가 원하는 위치만큼 도형을 신축시키는 그러한 신축 명령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양한 사례를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요점 정리를 또 좀 해야 되겠죠. 요점 및 학습 정리를 자꾸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영어 문법과 단어처럼 다 외우셔야 되고요.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다 구성을 하고 있어야 쉽게 우리가 이런 명령어가 오토캐드에 있었지 하는 것을 떠올리셔서 쉽게 이 오토캐드를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또 정리를 해드리면 객체 선택 명령은 윈도우 선택이 있었고 교차 선택이 있었는데 교차 선택은 걸치기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윈도우 선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택해 준다 그랬어요. 윈도우로. 걸치기 선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랑 객체 걸치기 선택의 장점은 윈도우 선택은 전체를 다 선택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걸쳐 있기만 한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하는 것이 걸치기 선택 명령입니다. 그립 편집 명령은 엔티티 그립이 있었고요. 직사각형 그립이 있었고 직선 그립이 있었습니다. 원형 그립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신축 명령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축해서 스트레치 치고 엔터 치시고 그 교차 선택하셔서 그 부분만 스트레칭을 시켜서 확장을 시키는 그런 명령 형태에 대해 13강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13강에서 또 마크 트웨인이라는 대가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완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세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토캐드를 배우는 것도 이 도세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는 기초가 되겠죠. 이러한 기초를 잘 닦으셔서 유명한 선각자가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시고 대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경청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